네, 안녕하십니까, 이용철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주식이라는 망망대해에서 수익이라는 목적지까지 안전한 항해를 이끌어 드리는 1등 항해사 이용철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시장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죠. 이런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여러분의 계좌 좀 안녕하신가요? 자, 어떤 분들은 조금 나아지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사실상 대부분이실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종목 선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이런 앞으로의 시장 상황과 어떠한 종목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자,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요. 가장 최근 금요일자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큰 틀에서 가지고 왔죠. 2021년도 7월 달부터 가지고 왔습니다. 2021년도 7월 달에 자, 코스피 최고점 3,316포인트를 찍고 나서 계속해서 우하향을 이뤄내고 있죠. 자, 보시면 그 우하향하는 추세를 언제 뚫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대략적으로 추세에 대해서 선을 그어봤어요. 보시면 자, 2021년도 7월부터 최고점 3,316포인트, 이 6포인트를 찍고 나서 고점을 계속해서 내렸죠. 그리고 나서 일목균형표의 양운에 해당하는 이 양운의 구름대를 갖다가 단 한 번도 넘지 못하는 흐름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죠? 자, 2023년도 들어서면서부터 한번 일목균형표 상의 양운에 한번 들어오더니, 자, 언제였죠? 그렇죠. 23년도 넘어가면서 4월쯤입니다. 3월에서 4월쯤에 다시 한번 올라서는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자, 이 흐름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초 2023년도 들어서면서부터 일목균형표의 양운에 해당하는 구간대에서 이제 진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언제죠? 2023년도 1월 달에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이 흐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재차 눌린다 하더라도 다시 일목균형표의 양운에 해당하는 이 구간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와줬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방향성은 크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방향성은 정해졌어요. 어느 방향성으로 정해졌을까요? 맞습니다. 방향성은 크게 상방으로 열려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시장이 이렇게 눌리냐? 이런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큰 방향성은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큰 방향성은 상승입니다. 하지만 이런 큰 방향성은 상승인 게, 자, 단기적인 눌림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이 큰 추세가 상승이라는 부분이 왜, 어떠한 배경 때문에? 바로 미국의 CPI 지수와 PPI 지수입니다. 이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그 이후에 자, 어떤 식으로 발표가 됐죠? 네, 시장에 우호적으로 발표가 났죠. 특히 PPI 같은 경우는 2020년도 4월 달 이후로 최대폭의 하락치를 보이면서 사실상 금리를 더 이상 억지로 끌어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당분간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압박은 사실상 크게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시장은 왜 꺾일까요? 자, 조금 더 크게 볼게요. 자, 크게 보시죠. 2023년도 1월 이후부터 시장 계속 저점을 올리면서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장은 꺾일까요? 맞습니다. 자, 시장이 PPI, CPI 지수가 시장에 우호적으로 나온 만큼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는 자, 경기 침체의 우려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기 침체 우려감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 증시에 반영이 됐냐? 이게 바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실적 시즌은 지금의 상황에서 보시면 자, 어땠죠? 저번 주에 특히 이번 주에 금주에 우리 시장 상황, 미국 증시 많이 따라갔는데요. 은행주들이 주 초반에는 은행주들이 큰 폭으로 이제 SVB라고 해서 실리콘밸리뱅크 자, 파산을 했죠. 이 영향으로 인해서 사실상 은행주들이 계속해서 무너지는 흐름이 이어지다가 자, 목요일 날 밤이죠. 어떤 게 발표가 됐죠? 그렇죠. 빅테크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간에 의해서 시장들이 기업들의 실적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왜?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기업 실적이 천차만별로 나올 거기 때문에. 하지만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장은 우상향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자, 2,500선, 이 5,500선을 단기간에는 돌파를 했지만 재차 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눌릴까 하면은 이 저점과 저점을 이은 선, 이 라인대, 그러면 추가적인 조정 라인대까지 감안했을 때 2,450선은 잠깐 이탈하더라도 바로 돌아서는 식으로 해서 2,450선은 크게 이탈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종목 선별, 그러니까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옥석 가리기, 히든 종목을 통해서 옥들만 골라내드릴게요. 히든 종목을 통해서. 자, 이 히든 종목 받으려고 하시면 어디로 오셔야 된다고요? 노란톡 입장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기본 어플 실행하셔서 가져다 대면 네모난 링크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그 링크 클릭 후 입장 코드 1004 1004 입력 후 들어오시면 박영근 대표님의 히든 종목 다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간의 하락을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과연 이 수급이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은 다시 또 주춤하는 모습들이 형성이 될 것인지가 형성되는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역시나 어제 우리나라 증시의 상승을 견인했던 건 무엇보다 2차 전지였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 BM의 상승세가 최근에 보합권에서 10% 넘게 급등하는 포지션들이 연출되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무려 2%가 넘게 상승률을 기록을 했었던 만큼 과연 오늘도 이러한 모습들이 이어질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2차 전지주들이 다소 위축이 된다면은 그 빈자리를 어떠한 섹터가 메꿀 것인지,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은 추가적으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보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좀 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양시장은 상승 마감이 되는 포지션들 연출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아쉬운 점들이 있었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이 상당히 좋았었던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더 많았습니다. 물론 다행스럽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종목이 하락하는 종목보다 많기는 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2%가 넘게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600개가 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 시장 합쳐서 지금 보시면은 약 1250여 개 종목이 올라간 반면에 무려 1100여 개 종목군들은 떨어지는 모습들이 어저께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좀 전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과정에서 이 포지션의 변화가 과연 오늘도 이어질 것인지 이어지지 않을 것인지가 역시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다음 주에 있게 되는 역시나 FOMC 회의를 앞두고 조금 더 관망장세가 이어진다라면은 과연 그 다음 섹터는 어떠한 종목으로 이어지게 될 것인지, 이 부분들을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사실 실질적으로 시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일단은 저는 역시나 아쉬운 부분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라고 본다면, 사실 최근에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서 유가가 눌리게 되면서 소위 말해서 외인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더 유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유가가 떨어졌지만은 그만큼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장중한 때 1340원대까지 올라가주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외인들의 수급이 유입이 되었다라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아쉬운 부분들을 형성해주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역시나 선물 쪽의 매수세 물량들은 계속해서 파란불을 보여주다 보니까는 전체적인 수급의 변화가 계속해서 한쪽으로 쏠리게 만드는 양상들을 현재 시점에서 발생을 시켜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과정에서도 글로벌 증시 대비 우리나라 증시의 포지션 변화는 나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쉬운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보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떠나서 어저께 2차 전지주들이 올라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자, 실질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 아시는 것처럼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이 어느 정도 예측을 했던 것처럼 이전의 컨센서스랑 유사한 모습이 발표가 되었고 일단은 실망 매물이 쏟아진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며칠 전에 SK 하이닉스의 실적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었고 그 전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었을 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졌었던 포지션들이 반등해주는 모습들로 이어지는 과정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도 마찬가지로 이와 유사한 모습들이 형성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사실 어저께는 지금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의 실적도 실적이었지만은 누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본격적인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되는 초입을 만들어주지 않았나, 초석을 다지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또 어떠한 이슈들이 부각이 되었냐? 역시나 에코프로 BM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어느 정도 투자를 받았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에코프로 관련된 기업주들이 상승폭을 키우기 시작을 했고 여기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지금 현재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 가가지고 바이든 대통령도 만나고 굵직굵직한 인물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그 굵직굵직한 인물들 중에 한 명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테슬라의 회장인 머스크였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테슬라에 대해서 전반적인 수급이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기업 대표와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났다라는 이러한 부분들만으로도 실질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사실 어제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들을 2차 전지가 또 주저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역시나 이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끝날 것이냐, 연속성이 될 것이냐에 대한 키포인트를 본다라면 사실 어느 정도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에 대한 수급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을 주도할 만큼의 모멘텀은 조금은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요. 오히려 그 빈자리를 메꿀 수 있는 섹터가 무엇이냐 이것을 저는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부터 매번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2차 전지가 1번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이외에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들 역시나 제가 매번 얘기를 드리는 것처럼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게임, 엔터 미디어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규 상장까지 이어지는 이 다양한 섹터들의 종목군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리고자 한다는 거죠. 특히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한 섹터가 끌고 올라가줬던 과정들은 3월 달에 그리고 4월 첫째 주까지 연속이 되었다가 둘째 주부터는 사실 어느 정도 2차 전지들이 살짝 눌리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그 빈자리를 다른 섹터들이 만들어주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었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도 그와 유사한 모습들이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를 드렸던 이 다음 섹터들 제약바이오라든지 아니면은 게임, 엔터미디어 그리고 메타버스를 필두로 한 AI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규 상장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최근 아시는 것처럼 시장이 어땠습니까? 단기적으로 낙폭을 보였던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 과정과 함께 움직였던 즉 낙폭 과대 종목군들을 같이 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어저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저희의 히든 종목이라고 소개시켜드렸던 종목군들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가면서 마감됐습니다. 사실 시장이 좋았다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올라간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드렸던 두 종목이 있었었는데 두 종목 모두 적어도 최소한 3%에서 7, 8%까지 올라가주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따가도 한 번 더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2의 에코프로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지금부터 또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종목군들이 실질적으로 최근에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근에도 히든 종목으로 공략해 드렸고 한주라이트 메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히든 종목으로 공략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아직 더 가야 됩니다. 이제 초입에 있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뭡니까? 더 갈 수 있는 종목군들 여기에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목요일 날
아시는 것처럼 스튜디오 산타 얼마큼 올라갔습니까? 제이오 얼마큼 올라갔어요? 그리고 한주라이트 메탈까지. 한주라이트 메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언제 목요일 날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7%대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지만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는 것처럼 스튜디오 산타라든지 제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만큼 움직였다는 거예요. 카나리아 바이어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계속해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자, 여기에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낙폭 과대 종목군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이 뭔지를 모르겠다면 저희 교육방,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군들이 지난주, 이번 주에 반발성을 얼만큼 보여줬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체크해 보시라는 겁니다. 왜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드리겠어요? 그만큼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의 움직이지 않은, 움직이기 전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략을 하신다면 상승 흐름, 상승 수익을 얼만큼 낼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하게 따졌을 때 돈 벌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돈 벌 수 있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 곁에다 두시면 되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 교육방,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 같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저희는 아시는 것처럼 히든 종목에서 끝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까지 준다고 했죠? 히든 종목도 있지만은 저희는 어떤 종목까지? 검색기 종목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까지 개발이 되면서 저희의 무기는 한 가지가 더 생겼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저희의 히든 종목이든 저희의 검색기 종목이든 업그레이드 버전 종목이든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 계좌 포트에 담으셔서 한 종목이라도 더 많이 수익을 챙겨 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눌렸던 시장이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앞으로 있을 FOMC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 또한 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이어질 거라고 지금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올라간 시점에서 여러분들을 보시겠어요? 아니면 아직 올라가지 않았던 지금 같은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겠습니까? 정답은 후자라는 거예요. 이미 올라간 다음에 바라보면은 남들은 이미 수익을 내고 있는 자리에서 내가 뭐가 되기 때문에 공략을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우리는 상투가 될 수가 있고 우리는 고점권에서 개미 지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고 지금부터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군들을 공략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저희랑 함께 하시면서 저희랑 같이 하시면서 배워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이게 팩트고 이게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지속적으로 시장이 올라갔다가 눌렸던 포지션들이 형성될 때 저희의 검색기 종목 어땠습니까? 꾸준히 최소 하루에 1개에서 많게는 3개, 4개까지 상한가 종목 계속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목요일 날에도 보시는 것처럼 EV 첨단 소재 백강산업 상한가 보여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20%, 10%대의 종목군들까지 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드렸다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도 참여해 주셨으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따가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 방에 입장할 수 있는 기회는 저희는 오로지 주말에만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아직 주말 안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말까지 좀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저희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어하시지 마시고 저희의 검색기 버전, 저희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여러분들의 수익도 한번 챙겨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 드려보고 싶어요. 왜? 이런 모습들 만들어 드리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지금 지난 3월 달에 상한가 35개를 잡아드렸던 저희 검색기 종목이 4월 현재까지 20개 잡아드렸습니다. 물론 3월 달이랑 비교하면 사실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20개라는 거예요. 사실 시장이 4월 달에 어땠습니까? 월 초반에는 엄청나게 좋았잖아요. 그죠? 물론 2차 전지주들이 상승폭을 보이기도 했었지만은 2차 전지주들이 다소 쉬어갈 때 그 빈자리를 메꿨었던 기타 섹터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저희 검색기가 살짝 쉬어갔던 포지션이 있었지만 다시 또 이렇게 열리라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이제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는 것처럼 2023년에 이제
3분의 1이 끝났습니다. 나머지 3분의 2가 남았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3월 달에 35개, 4월 달에 20개의 상한가를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드렸던 것처럼 5월 달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저희랑 같이 하시면서 이 상한가 주인공 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돈을 버셨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최근에 검색기 종목으로 포착한 종목군들 수익 챙겨드렸던 현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검색기에다가 히든 종목까지 같이 저희가 수익을 안겨드렸어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주인공 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시장 좋을 때 저희가 카나리아 바이오 100%, 하이드로 리튬 50%, 그리고 뭐 70%, 80% 만들어 드렸던 것처럼 5월 달에도 만들어 드린다고요. 단지 지금부터 이제 슬슬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 공략하시자고요. 100%가 넘는 상승의 종목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아까도 얘기를 드렸던 EV 첨단 소재가 상한가를 갔는데 상한가를 가기 직전 17% 포지션에서 저희 검색기에 포착이 됐어요. 자, 몇 퍼센트 올라갔죠? 12% 올라갔습니다. 자, 미래생명자원도 역시나 13%에서 포착이 돼서 21% 갔습니다. 자, 7% 올라갔습니다. 8% 정도 올라갔죠? 자, 합치면은 20%입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역시나 4%대 포착돼서 10%까지 올라갔고요. 6%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에코프로 2%에서 무려 16%까지 14% 올라갔습니다. 자, 역시나 20% 올라가게 되었고요. 자, 아진산업 12%에서 20%, 8% 올라갔죠. 그리고 백광산업 6%에서 상한가 무려 24%가 올라갔습니다. 자, 32%예요. 자, 그러면 이거 다 더해보자고요. 몇 퍼센트예요? 무려 72%라는 어마어마한 상승을 기록하는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저희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군들 저희가 교육해 드렸던 내용 그대로 똑같이 따라 하셨다면 여러분들도 이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즉 하루에 7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오늘도 놓치셨다는 거예요. 자, 이날뿐만이 아니에요. 자, 다음 날도 한번 볼게요. 자, 역시나 STX 9% 포착돼서 26%, 15% 상승했습니다.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5%에서 14% 갔습니다. 9% 상승을 했고요. 자, 디스플레이텍 16%에서 22% 갔습니다. 자, 6% 올랐습니다. 자, 합치면 몇 퍼센트입니까? 역시나 30%예요. 30%의 상승을 여러분들은 또 놓치셨다는 거예요. 좀 전에 드렸던 70% 그리고 30% 합쳐보세요. 몇 퍼센트예요? 무려 100%라고요. 이거래일 만에 100%가 넘는 상승을 기록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놓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놓치실 겁니까? 이제는 여러분들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뭐예요? 종목 선정이에요. 그 종목 선정을 저희 검색기가 알아서 종목 포착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희가 교육해 드린 내용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볼게요.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날도 덕양산업이 12%에서 상한가를 가면서 18%의 상승을 기록하는 포지션 보여줬고요. AFW가 20%에서 29%, 9% 상승 보여줬고 셀바스 스퀘어가 15%에서 24%, 9%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합쳐봤더니 36%라는 상승을 기록을 했어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70%, 30%에 36% 합쳐봅시다. 과연 몇 퍼센트가 되는지. 자,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매일매일마다 이러한 종목군들은 꾸준히 나와요. 단지 많이 나오냐 조금 나오냐의 차이일 뿐이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포착을 해서 제대로 공략만 하신다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자, 이날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마음 AI가 9%에서 15% 갔습니다. 자, 6% 상승했고요. 그리고 KBG가 8%에서 21% 갔습니다. 무려 13% 올라가서 합쳐서 19% 올라갔고, 자, 한농화산 8%에서 21% 갔습니다. 13% 갔고요. KC코트렐 13% 상한가 기록하면서 17% 올랐습니다. 합쳐서 30%입니다. 자, 그리고 심팩 19%에서 28%, 9% 올라갔고요. 레이커 머티리얼즈 4%에서 22%, 무려 18% 올라갔습니다. 합쳐서 27%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더 해보세요. 몇 퍼센트인지.
역시나 마찬가지로 76%라는 상승을 그날 하루에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략을 하실 수 있었던 기회를 지금도 놓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었던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의 실질적으로 포착된 종목군들의 상승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은 70%, 30%, 30%, 70% 합쳐보세요. 몇 퍼센트인가? 벌써 200%예요. 200 플러스 알파라는 상승률을 이번 한 주 동안 기록을 했다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다음 주는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저희 EV 첨단 소재가 포착이 되었었던 기점에서 어떻게 공략을 할 수 있었는지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저희가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전일 종가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다음날 시가가 형성이 됩니다. 자, 시가가 형성이 되는데 시가가 여기에서 연출되면은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갭상승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갭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어떠한 모습들이 포착이 되죠? 빨간불이 나옵니다. 즉, 캔들 색깔이 빨간 색깔로 시작을 해요. 자, 그리고 빨간색에서 점점점 올라가게 되면은 이 빨간 색깔의 캔들은 점점 이렇게 커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 종목군들을 포착을 했었던 시점에서 빨간불이 나오면은 일단은 매수 시그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저희 검색기에 포착이 되었을 때.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뭐만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시가. 그리고 저가만 기록을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시가가 뭐라고 했죠? 전일 종가보다 올라왔기 때문에 빨간 색깔로 나왔어요. 그리고 시가가 저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시가가 저가보다 밑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위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시가에서 시작을 했다가 저가로 형성되었다. 즉, 무슨 불이 나왔다? 파란불이 나왔다는 거죠. 즉, 여러분들은 빨간불이 나오면은 그냥 뭐 하시면 돼요? 매집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면은 매도하시면 됩니다. 손절하시면 돼요. 이것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된다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교육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게 저희 검색기의 사용 방법이라는 거예요. 종목은 알아서 나와요. 대응이 중요한 건데 대응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내가 대응을 하는 시점에서 빨간 색깔의 캔들이 파란 색깔로 바뀌면 무조건 매도 사인입니다. 손절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안 나온다. 그럼 그냥 들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간단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쉬워 보여요. 근데 실질적으로 장중에는 이거 보시면 어렵습니다. 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많이 안 해보셔서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해보셔야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여러분들도 바로바로 대응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 과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저희 교육방, 저희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시면서 같이 하시면서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종목군들도 보시는 것처럼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공략할 수가 있고 보였던 시점에서 공략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형성된 저점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손절가가 되는 거예요. 손절가. 즉 나는 6,840원을 이탈하지 않고 여기 위에서 포착이 됐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매집을 하면 되고 여기에서 매집하고 지켜봤더니 17% 종목이 상한가를 갔더라. 12% 상승을 기록을 했다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종목군들을 이렇게 공략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검색기 종목의 장점이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의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떨어질 때 많이 공략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처럼 조금 약세를 보일 때 사실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게 뭡니까? 바로 이렇게 검색기를 통해서 급등하는 수급이 있는 종목군들을 포착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은 어떠한 종목이 되든지 간에 수급이 있고 거래량이 있고 거래 대금이 있으면 어김없이 저희 검색기에 포착이 된다는 거예요.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은 최근에 다시 또 각광을 받았던 에코프로 BM도 저희 검색기에서 잡아냈어요. 한번 또 보러 가자고요. 자, 미래생명자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은 어때요? 어느 날 수요일 날 상한가를 간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날도 역시나 저희 어디에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5,600원에 포착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에도 7,000원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7,500원까지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일찍 오셔서 저희의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방에 입장하셔서 5,690원짜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다면은 7,550원까지 가는 이러한 기적을 만들어 보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기적을 또 매주 일주일에 딱 한 번, 일주일에 딱 1회, 일요일 날에 저희가 뭐 해드린다고요? 오픈해 드린다고요.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요. 사실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종목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략을 하셔야 됐어요. 혼자서 좀 전에 제가 교육해 드렸던 것처럼 시가를 기준으로 밑으로 떨어지면 매도를 하셔야 되고 올라가면은 매집을 하셔서 수익을 챙겨야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다면은 나는 이것도 못해요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또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버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언제 사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언제 들어가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언제 수익을 챙기고 손절을 하셔야 될지까지 이렇게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실 게 없어요. 그냥 저희의 어디에 따라서 저희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방에 따라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미래생명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보면서 얘기 나눠볼게요. 아진산업이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어디에 업그레이드 버전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어디에 검색기에도 나왔어요. 두 가지 같이 나왔고 저희 검색기 버전에서는 4,050원에 포착됐고 업그레이드 버전에서는 4,000원에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형성이 되었던 시가 3,690원이 있기 때문에 이 3,69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매집을 하시면 되고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셨던 것처럼 4,000원대에 있었던 종목이 4,300원까지 올라갔죠. 물론 큰 상승은 아닙니다. 큰 수익은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5% 이상 여러분들이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잖아요.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함께 하신다면, 같이 하신다면 이러한 결과물 얼마든지 얻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이 경험을 해보시지 못했다면 빨리 저희 노란톡방, 빨리 저희 교육방 입장하셔서 저희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특히나 저희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은 매주 1회만 저희가 공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빨리 입장하세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도 역시나 저희가 이렇게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알아서 포착가, 진입가, 익절가, 손절가가 만들어지는 이 방에 오셔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볼게요. 자, 에코프로입니다.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사실 최근에 시장이 눌렸다가 그나마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끌고 올라가면서 상승폭을 어느 정도 만들어줬어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에코프로도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해 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미 올라간 시점에서 공략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은 제가 아까도 얘기를 드렸듯이 저희 검색기에 포착이 되었던 시점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연스럽게 수익이 난다라는 거예요. 최저점이 형성이 되었고 59만 2천 원이라는 최저점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을 하면 되는 거고 지금 포착이 된 시점이 61만 6천 원이기 때문에 떨어졌다가 올라왔던 시점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공략을 해서 여기를 이탈 안 하면 그냥 들고 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70만 원 돌파하는 시점에서 뭐 하면 돼요? 수익을 챙기면 된다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몇 퍼센트의 수익이 나셨겠냐고요. 적어도 10% 이상의 수익을, 최소 5% 이상의 수익을 여러분들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검색기 버전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시장이 특히나 떨어질 때 올라갈 수 있는 수급, 특히나 그쪽에 몰린 수급들을 그대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끄집어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 사실 수 있다는 것들이 저희의 검색기의 매력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당연히 에코프로도 잡았으니까 에코프로 BM도 잡았겠죠. 에코프로 BM도 역시나 저희의 검색기에도 포착이 됐고 업그레이드 버전에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나 23만 8,500원의 저점권을 기준으로 이탈하는지 이탈하지 않는지를 바라보시면서 25만 3,500원, 25만 4천원 기준으로 포착이 되었을 때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공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과물을 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젠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고 함께 참여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매매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시장의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결국에는 시장을 통해서 내 멘탈을 부여잡고 그 다음에 시장의 흐름들을 알았다면 종목군들을 통해서 내가 수익난 종목군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내가 종목만 가지고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종목에서 못다한 이야기, 저희 업그레이드 버전에서 알아서 이렇게 대응까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주식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주식 고수가 아니에요. 나는 주식 초보예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주식 초보라고 해도 매도는 하실 줄 알잖아요. 어디에서 사야 될지 어디에서 팔아야 될지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냥 하라는 대로만 따라 하시면 된다고요. 자, 일단 이 종목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게 뭡니까? 두 가지예요. 많이 올랐구나, 그리고 많이 떨어졌구나,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종목 보시면은 지난 1월 달에 7,000원에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무려 2월 달에는 27,000원까지 얼마가 올랐어요? 2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몇 퍼센트가 올랐어요? 10% 아니에요. 20% 아닙니다. 30% 그것도 아니에요. 50% 아닙니다. 100% 그것도 아니에요. 무려 200%. 무려 200%가 넘게 올라간 종목이라는 거예요. 200%가 뭡니까? 300% 가까이 올라갔어요.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공략을 못했어요. 하지만 이 종목은 저희가 예전에도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그 말은 뭐예요? 수익을 창출해내고 다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재공략하는 소위 말하는 사골조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 저희가 최근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 되게 많죠. 거기에 속해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 2월 달에 고점권을 찍고 27,000원 자리에서 현재는 17,000원 자리까지 떨어졌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은 다시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 글자 수 추가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9글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9글자짜리 기업이고요. 이 기업이 속해 있는 대표적인 섹터는 AI입니다. 인공지능,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섹터예요. 사실 이번 주에 아시는 것처럼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그룹주들이 어느 정도 바닥권을 다지고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기업이 어떻게 보면 소위 대장주격으로 반등폭을 보였어요. 안타깝게 올라갔다가 잠시 쉬어가는 과정들이 형성이 됐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공략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차트상의 가격권이 17,000원대예요. 근데 이 종목 물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감안하고 손절가를 감안하고 본다라면은 여기가 우리의 뭐가 되는 겁니까? 매집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매집 자리가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손절하면 돼요. 손절하면 됩니다. 그래서 늘 얘기를 드리는 것처럼 손절 자리는 짧게 가져가지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동성이 최근에도 아주 컸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 자리가 어디예요? 16,000원짜리입니다. 여기 자리가 어디예요? 2만 원입니다. 최근에 16,000원에서 2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몇 퍼센트가 올라간 거예요? 1%, 2% 아닙니다. 10%, 20% 아니에요. 3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눌렸지만 다시 재차 반등을 해서 추세가 만들어진다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을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과거에도 그러한 유사한 모습들이 형성이 되었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쉽게 추세가 일단은 꺾여 있지만 다시 추세가 반전으로 보여준다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역시나 이 종목군들 방송 중에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나면 저희가 언제 이 교육방에서 저희 노란톡방에서 그날 장 시작하기 전에 공략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입장하셔서 이 종목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 얘기 드리고 싶어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히든 종목 보러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히든 종목도 사실 보시면은 첫 번째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쵸? 자, 첫 번째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진 모습이 연출되었다면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비슷합니다. 자, 이 종목도 보시면은 지난 1월 달에 14,700원에 있었던 가격이 3월 30일 날 38,400원까지 갔습니다. 자, 몇 퍼센트가 올랐어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150%가 넘게 올라갔었던 종목이고 현재는 38,400원에서 얼마까지? 26,000원대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단순하게 따졌을 때 얘도 지금 보시면은 좀 전에 보셨던 종목과는 상당히 비슷하죠.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모습. 일단은 이 종목은 여기에서 박스권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번 주 시장이 눌렸던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었을 때도 이 종목은 추가 하락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쉽다면은 수급이에요, 수급. 하지만 이 기업, 수급이 만약에 뒷받침이 된다면은 얼마든지 단기적인 변동성을 과거에도 보여줬었던 만큼 지금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내심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공략을 하되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적어도 여기가 손절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만약에 여기 이탈한다 그러면 손절하고 다시 우리는 과거에 형성이 되었던 여기가 또 뭐가 있기 때문에 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공략하면 돼요. 어차피 종목은 빨리 올라가냐 천천히 올라가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현재 말씀을 드렸던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공략을 하는 거고 26,000원짜리에서 3만원, 35,000원, 38,000원까지 우리는 욕심을 한번 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종목군들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역시나 이 종목 글자 수 4글자입니다. 4글자. 4글자 기업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기업도 어떻게 보면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첫 번째 히든 종목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 기업도 어떻게 보면은 이 첫 번째 히든 종목과 유사한 섹터의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역시나 시스템 반도체, AI,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를 드렸죠. 2차 전지가 대장주로 움직였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게임, 엔터미디어 그리고 메타버스, AI 이쪽에 관련된 섹터들을 바라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주도주 업종과 섹터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순환매 장세처럼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 4월 달 동안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다시 한번 형성이 되는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보신 것처럼 안타깝게 한 달 만에 3만 원대에서 2만 원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2만 원대에서 3만 원 못 가겠습니까?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온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 4글자짜리 종목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역시나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빨리 저희 교육방, 빨리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십시오. 그리고 당장 이 종목 뭐 해야 되겠어요? 공략하셔야 되겠죠? 그럴 분들 빨리 입장하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히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조금은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모습.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도 1월 달에 2만 원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무려 2월 달에 15만 원까지 갔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첫 번째나 두 번째 히든 종목과는 변동성 자체가 다르죠. 단순하게 3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갔다고 쳐봐요. 몇 퍼센트예요? 100%, 200%의 단위가 아니라 300%, 400% 그 이상의 상승을 기록을 했었던 종목이에요. 물론 안타깝게 지금은 15만 원에서 얼마까지? 8만 원까지 떨어졌지만 역시나 얼마든지 이 과정에서 과거의 수급만 조금 뒷받침이 된다면 역시나 얼마든지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역시나 이 종목도 사실 저희의 최근 방송을 보시면은 1월달, 2월달에 급등세가 컸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 중에 가장 상승률을 많이 기록했었던 소위 말하는 이 종목도 사골주 중에 하나입니다. 즉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세 가지의 히든 종목이 모두 사골주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저희가 사골주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했죠? 이미 한번 올라왔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두 번, 세 번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이 되고 있고 그 수급만 형성이 되는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이 기업도 현재로서는 안타깝게 떨어졌지만은 현재 시점에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이탈하게 되면 뭐 하면 돼요? 손절하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8만 원을 이탈한다? 그럼 손절을 하면 되는데 8만 원, 9만 원 사이에서 공략을 하고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까지 간다고 쳐봐요. 단순하게 여기서 여기까지만 가도 30%, 40% 올라갈 수 있는 포지션의 변화. 거기에다가 15만 원, 16만 원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도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온 오늘의 세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역시나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사골주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글자짜리냐? 7글자짜리입니다. 7글자짜리. 첫 번째 히든 종목이 9글자였고 두 번째 히든 종목이 4글자였고 세 번째 히든 종목은 7글자짜리 종목이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기업도 또 공교롭게 AI, 인공지능, 시스템 반도체 쪽에 편입이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자, 차트만 보고도 유추하실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목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늘 얘기를 드리는 것처럼 궁금하시면 빨리 입장하십시오. 모르시면 빨리 입장하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여드렸던 저희 히든 종목군들 방송 끝나면은 저희 교육방, 저희 노란톡방에다가 저희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빨리 들어오셔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궁금하시죠? 빨리 입장하셔야 되는데 입장하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내용들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최근 시장의 분위기가 녹록지 못하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내 계좌에 포트에 있는 종목군들도 사실 어렵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들 대부분 비슷하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예전부터 항상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지금 시장 나만 힘든 장이 아니라 나도 힘든 장이라고 생각한다면 버텨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데 유독 나만 못한다?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바로 고쳐야 되겠죠. 아니면 주식은 나랑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지만 지금 시장은 어때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나도 힘들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심으로써 지금 시장을 버틸 수 있는 원동력 중에 한 가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요즘에 뭐 그 슬램덩크라는 만화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주식을 하면서 어떻게 1년 365일 올라가는 일만 있겠습니까? 반대로 하락하는 일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는 법입니다. 그게 바로 주식이에요. 그게 바로 파동이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활용을 하고 어떻게 잘 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돈을 빨리 벌 수도 있고 천천히 벌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멘탈. 그리고 그 멘탈을 부여잡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종목을 선정을 하는 방법인데 그 멘탈과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 그리고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제가 저희 교육방, 저희 노란톡방에서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입장하셔서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입장하셔야 저희가 아까 자랑했던 저희 검색기도 저희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의 방해 초청장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방송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겠어요? 단지 저희와 여러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방, 저희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야 이러한 부분들을 다 진행해 드릴 수 있다는 점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월달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4월달 이렇게 많은 종목군들 이렇게 좋은 결과물 만들어 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5월달도 또 저희랑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 포트 좋은 결과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쉽지 않은 장이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오늘 1시간도 열심히 준비한 내용들 잘 들어주셨으면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성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